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나이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혼과 재혼 그리고 여성과 남성들의 이야기를 연령별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 20대 초혼에 이어서 오늘은 20대 재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20대 재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초혼과 비슷한 또는 초혼 이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희망 스펙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20대 재혼 중에는 재혼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20대에 이혼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어머님들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막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운사가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집안이 좋을수록, 학벌이 좋을수록, 직업이 좋을수록 거의가 아주 화목하고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빤듯하게 잘 자라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대학원이나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예방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주 빤듯하게 노멀하게 성장하면서 공부만 해갔고요. 어떤 커다란 시련이나 문제를 놓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또 똑똑은 하지만 사람 보는 안목, 특히 본인의 배우자감으로 어떤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방주사 안 맞으면 우리가 요새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독감 걸리기 쉽죠. 그렇듯이 이런 분들이 직장이나 대학원에 딱 등장을 하면 이제 거기서 주변 소개나 또는 그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만남을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하고 필이나 코드가 맞으면 본인이 이만큼 사는 것은 부모님 덕인데 그런 조건을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니고 땅을 밟고 사는 건데 현실적인 조건을 조금 간과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그렇게 어머니 말씀 잘 들었던 분들이 부모님하고 척을 지게 되고 결국은 결혼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필이나 코드가 맞아서 현실적인 조건을 좀 도외시하고 사랑만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상 결혼한 이후에 이제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화도 안 맞고 특히나 이제 시댁 쪽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면에 딸을 이렇게 잘 키웠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신랑감을 해줘야 되겠다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서 조건적으로 좋은 분들, 즉 조건적으로 스펙이 좋다는 건 재력이 좋든가 전문가인 거죠. 요런 분들하고 어머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시거나 또는 조건이 좋으니까 확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필이나 코드가 맞아서 현실적인 여러 조건을 도외시하고 결혼을 했든 조건을 너무 크게 보고 필이나 코드가 맞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안 봤든 결론은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고 결혼 생활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도 몰라, 앞집도 몰라, 아랫집도 몰라, 친구도 몰라, 직장에서도 몰라. 그래서 이혼한 거를 모르고 안 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20대들의 특징인데요. 20대 여성은 거의가 무출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만날 남성분들도 사실 거의가 무출산인 경우가 많아서요. 어머님이나 본인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요. 20대 여성의 재혼의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 있죠. 집안은 평범한데 내가 직업이 좋거나 집안은 평범한데 빼어나게 예쁘거나 이런 분들은 평범한 집안 때문에 초혼 때는 오히려 좀 한껏 못 봤었잖아요. 그런데 재혼 때는 오히려 신데렐라 결혼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집안은 평범하지만 재색견비녀인 여성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굉장히 신데렐라 결혼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힘든가? 그러면 20대 재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힘드냐 하면 20대 재혼인데 자녀를 출산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양육을 하거나 이미 또 출산했는데 이게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특히나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재력이 좋거나 이런 분들이 나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내가 애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애 없는 사람을 원한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우리가 38선 때문에 남과 북이 왔다 갔다 못하듯이요. 초혼이냐 재혼이냐 또 재혼 중에서는 자녀를 출산했느냐 안 출산했느냐 본인 양육이냐 전배우자 양육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백억 이상의 재산가 집안이고요. 사업체도 아주 유명한 곳을 여러 군데를 법인체를 하시는 분이 따님인데요. 28살이에요. 근데 이분도 덜커덩 한 군데로 쏠려서 결혼을 했다가 또 하도 결혼을 반대하니까 임신을 하셔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라서 이혼을 했고 남자분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그닥 되지 않고 이쪽 집이 재력이 강하고 하니까 아이를 갖다가 본인이 양육하세요. 그래서 친정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이 여성분이 우리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아예 없는 사람을 처음에는 원하시길래 그게 왜 힘든지 본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경우는 나이는 28밖에 안 되는데 아들 하나가 본인 양육이라 매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김경애 원장 성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원했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했냐면 집안은 좀 평범하세요. 어머님이 가입했던 케이스인데 S대 스카이군의 S대 나오신 검사분이었고요. 여성분하고 사별이에요. 네, 사고로다가. 그래서 이분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별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키우겠죠. 근데 어머님이 아들 잘 키웠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갖고 요 아이가 너무너무 똘망똘망하고 정이 있는 대로 들었다고 아이는 내가 키워도 된다고 하셨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마침 이 검사님하고 미팅을 해드렸고요. 두 분이서 무난하게 성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댁에서도 그 친정 어머님께서 우리도 우리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테니 너네 둘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두 부부가 남편의 아이 시댁에 있죠. 그리고 여성분의 아이 친정에 있죠. 그래서 같이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아이는 하나 정도 더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렇게 무출산으로 20대 재혼인 여성 절대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초혼과 같은 또는 초혼 이상의 또는 신데렐라 결혼까지도 가능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비동거라든가 자녀 양육 이런 분들도 또 만나서 행복한 삶을 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